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요즘 정치권의 아주 뜨거운 감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그 발언 있잖아요.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여기서 시작해서 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참 논란이 많았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의원의 말실수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라던가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같은 좀 굵직한 현안들하고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네. 현재 정치 상황에 좀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논란의 시작부터 정부 정책, 또 지역 정치 갈등, 그리고 지지율 변화까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흐름을 좀 따라오시면 최근 정치 지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논란의 발단이 된 그 박수영 의원 발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죠.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네. 그러면서 대신 산업은행을 보내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뭐 제정신이냐, 민생을 외면한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이 바로 나왔고요. 네,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온라인 여론도 상당히 싸늘했어요. 아니 왜 당신 생각을 부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근데 정작 박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 표명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직후에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딱 결정되면서 이게 불씨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타이밍이 참. 이 지원금,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가 그 31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죠. 네네. 이걸 통해서 일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전 국민 15만 원? 네. 근데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서는 좀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최대 45만 원까지요. 아, 차등이 있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고요. 사용처 제한이 있네요.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9월이나 10월쯤에는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1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지급도 있군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은 당연히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현금 살포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사실 일부 반발이 좀 있었는데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는 건데 당신의 일상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정책 자체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와중에 또 부산에서는 다른 논란이 터졌어요. 해수부 이전 문제. 아,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좀 속도를 내면서 사실 부산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경기 활성화 기대도 있고요. 그렇죠. 네, H&M 같은 관련 기업들 이전 기대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정작 좀 아이러니하게도 해운대 구의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해수부 이전 촉구 건의안, 이걸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역 발전을 위한 건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랍니까? 국민의힘 측 주장은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다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약속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해집니다. 아, 중앙정치 논리가 좀 개입된 걸로 보이네요. 시민들 반발이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네, 구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죠. 부산 망칠 셈이냐, 사퇴하라 이런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지역 민심이 완전히 들끓었군요. 그렇죠. 비판이 워낙 거세지니까 해당 구의원들이 뒤늦게 좀 해명을 하긴 했어요. 해수부 이전 자체는 찬성한다. 근데 산업은행이랑 같이 와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 약간 말을 바꾼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하지만 그 대통령 재판,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여전히 좀 싸늘하고요. 참, 지역 수권 사업이 이렇게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히는 상황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격탄이 된 것 같습니다.
MBS 조사에서 19%가 나왔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당명을 지금 이름으로 바꾼 뒤에는 처음으로 10%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턱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TK 지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게 더 심각한데요. TK 지역 지지율이 31%로 나왔는데 같은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2%였습니다. 무당층보다 낮다고요? 네. 그러니까 텃밭에서조차 무당층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죠. TK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위기 신호라고 봐야겠죠.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원인 분석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신의 한수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내부 갈등, 친한계 책임론, 리더십 부재 이런 걸 지적하고 네, 그런 분석이 있었죠. MBC 보도 같은 걸 보면 당내 위기감은 높은데 반성은 부족하다. 대선 패배 후에도 변한 게 없다. 혁신 실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뭐 특검 수사 대비해서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휴대폰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힘이 못해서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어떤 민심 이반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또 당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점 같은 것들이 다 얽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수영 의원 발언에서 시작해서 민생지원금, 해수부 이전 논란, 그리고 여당 지지율 급락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최근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란이 시끄러워도 그 본질은 결국 국민들의 삶, 민생 문제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민생 문제의 진짜 핵심,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